김태호가 결국 옥중에서 입을 열었습니다. 계엄령의 충격적인 전말이 드러나자 국민의힘 내부마저 거센 패닉에 빠졌습니다. 국힘의 사활이 걸린 내용 바로 보시겠습니다. 비상계엄 당시 우방국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달한 의혹을 받는 김태효 전 안보실 1차장이 구속된 데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진술이 결정적이었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JTBC 취재 결과 윤 전 대통령은 종합특검 조사에서 김 전 차장이 영어를 하니 그에게 미국에 알리라고 한 것 같다고 직접 지시한 걸 인정했습니다. 윤정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윤석열 정부 안보실세로 불린 김태호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은 비상계엄 당시 우방국에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보낸 의혹을 부인해왔습니다. 우방국의 계엄 정당화 메시지 전달한 혐의 인정하십니까? 특검 조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두고 미친 줄 알았다며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JTBC 취재 결과 윤 전 대통령은 계엄 날 밤 김 전 차장에게 계엄 정당화 메시지 전달을 지시한 사실을 인정하며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종합특검 조사에서 계엄 담화문 발표 전 장관들이 모인 자리에서 안보실이 미국, 일본에 계엄을 알릴 것이라 말했다며 담화문 발표 후 신원식 당시 국가안보실장과 김태호 1차장을 따로 만났다고 기억했습니다. 그리곤 김태호 전 차장이 영어를 하니 김 전 차장에게 미국에 알려라 했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특검은 실제 윤 전 대통령 지시를 받은 김 전 차장이 미국, 일본 등 우방국에 메시지 전달을 시도한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지시를 인정하면서 혐의를 부인하던 김 전 차장의 주장은 설득력을 잃게 됐고 결국 김 전 차장은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JTBC 윤정주입니다. 김태호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윤 전 대통령이 미친 줄 알았다고 특검에 진술했습니다. 김 전 차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외교안보 실세로 불렸던 인물입니다. 계엄 관여 혐의를 벗기 위해서 자신을 오른팔로 기용했던 사람을 원색적으로 비난한 겁니다. 여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가안보실을 동원해 우방국과 트럼프 대통령 측에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려 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특검 조사에서 혐의는 부인했지만 지시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외국의 비상계엄에 대해서 알려라라는 말씀을 하셨다는 것까지는 진술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김태호 전 안보실 1차장은 윤 전 대통령 지시가 있었다면서도 하급자들이 주도했다고 특검 조사에서 진술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이 미친 줄 알았다고 원색적으로 비난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최측근이자 안보실 실세로 지목된 김 전 차장이 윗선과 선을 긋고 하급자 탓으로 돌리자 특검은 당시 김 전 차장이 윤 전 대통령 지시라며 메시지를 직접 불러줬다고 진술한 안보실 관계자와 대질 조사까지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검은 안보실을 통해 외교부와 국정원이 동원됐다 보고 신원식 전 안보실장을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 혐의로 소환 조사했습니다. 우방국의 계엄 정당화 메시지 전달했다는 혐의 인정하십니까? 내일과 모레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과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특검 조사를 받습니다. JTBC 여도현입니다. JTBC는 당시 국가안보실 핵심 관계자의 특검 진술도 확인했습니다. 계엄 다음 날 김태효 차장이 윤의 지시라며 메시지를 불러줬다고 합니다. 종북 좌파 등 표현이 거칠어서 실제 전달이 될 거라 생각을 못했는데 계엄 선포를 미리 미국에 알리지도 않은 대통령이 사후에 메시지를 보내려 했던 게 황당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윤정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국가안보실의 내란 가담 행위를 수사하는 종합특검은 12.3 계엄 직후 김태호 당시 국가안보실 1차장이 우방국의 계엄 정당화 메시지 전달을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검은 최근 윤석열 정부 당시 안보실 핵심 관계자를 참고인으로 불러 문제의 메시지 전달 시도 과정을 조사했습니다. JTBC 취재 결과 이 관계자는 특검에 계엄 다음 날 김태호 당시 1차장이 윤석열 대통령 지시라며 내용을 불러줬다며 미국에 전하는 대통령 메시지가 있으니 받아 적으라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그러면서 종북 좌파 등 표현이 나오는 메시지 내용에 대해 문장이 거칠어 외교적 전달이 어려울 것 같았다며 실제 전달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안보실 관계자는 미국에 대한 사후 승인 시도를 황당하다고 표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관계자는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에 알리지 않고 계엄을 일으켰는데 사후에 메시지 전달을 시도한 점에 대해선 의문이고 황당하다고 진술했습니다. 외교 전문가인 안보실 관계자도 당시 계엄이 외교적으로 문제가 크다고 판단한 건데
윤석열 대통령실 관계자가 이런 진술을 한 건 처음 알려진 사실입니다. 특히 김태효 전 차장의 메시지 전달 지시에 안보실 회의에서 외교부가 소극적이어서 대통령 지시가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보고가 있었다고도 전해졌습니다. 특검은 당시 메시지 전달이 잘 되지 않자 안보실이 외교부를 독촉한 정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JTBC 윤정주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외교 안보 실세로 불렸던 김태효 전 안보실 1차장이 구속됐습니다. 내란에 가담했다는 혐의입니다. 종합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안보실을 통해 계엄을 정당화하려 한 정황을 확인했고 구속심사에서 집중적으로 강조한 걸로 파악됩니다. 법원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연재환 기자입니다. 종합특검이 집중해서 주목한 부분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전후부터 해제 시까지입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러 가기 직전 안보실을 통해 주요 우방국인 미국과 일본 등에 계엄을 알리겠다고 한 정황을 포착한 걸로 파악됩니다. 계엄을 선포하고 난 뒤엔 안보실을 통해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파하라는 지시를 수차례 한 것으로도 조사되었습니다. 이런 지시를 바탕으로 김 전 차장 등이 계엄의 효력을 지속시키려 했다는 게 특검 수사 내용입니다. 김 전 차장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한 특검은 이런 내용을 구속심사에서 집중적으로 강조했고 결국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오늘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한 말씀만 해주세요. 다음 기회에. 앞서 김 전 차장은 계엄 해제 뒤인 2024년 12월 12일과 13일 휴대전화를 두 차례 교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검은 보강조사를 마치는 대로 윤 전 대통령, 신원식 전 안보실장과 함께 계엄 정당화 사건을 처분할 예정입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 12.3 내란 직후 윤석열 전 대통령은 트럼프 당선인에게 메시지를 보내려 했습니다. 트럼프의 철학을 지지하고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대한민국을 운영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특검은 이 메시지가 내란을 정당화하고 계엄의 효력을 지속시키려는 목적으로 작성됐다고 의심합니다. JTBC 취재 결과 종합특검이 메시지 작성을 주도한 국가안보실에 대해 본격 수사에 나섰습니다. 먼저 연지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2024년 12.3 비상계엄 다음 날 새벽 윤석열 대통령실은 당시 트럼프 당선인에게 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트럼프 측에 대한 추가 설명이란 제목의 대통령실 문서엔 미국과 사전 협의가 안 된 계엄에 대해 사후적으로 승인받으려는 듯한 의도가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문서에 윤석열 대통령은 외교에 있어서 한미 관계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다면서 미국 신행정부와도 이런 입장의 기초에 관계를 맺을 것이라고 한 겁니다. 특히 트럼프의 철학을 지지한다면서 자유민주주의 신념과 기독교적 가치관에 입각해 대한민국을 운영하려 노력해왔다는 내용도 적었습니다. 미국 백악관하고 트럼프 당선자 측에다가 아래의 내용을 설명해달라라고 하면서 설명의 요지를 2장짜리를 보냈다고 결제 라인을 보니까 김태효, 신원식까지 되어 있어요. JTBC 취재 결과 윤석열 국가안보실의 내란 가담 혐의를 수사하는 종합특검이 이 문건을 확보해 수사 중인 거로 확인됐습니다. 미국, 영국, 유럽연합에 보내려 한 메시지도 수사 대상입니다. 메시지엔 종북 좌파와 반미주의에 대항하고자 하는 입장을 견지한다며 계엄은 헌법 테두리 내에서 정치적 시위, 폴리티컬 데몬스트레이션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계몽령 논리가 그대로 담겨 있는 겁니다. 특검은 당시 안보실 핵심 실세로 지목된 김태효 전 차장을 압수수색하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 계엄 직후 트럼프 당선인에게 보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메시지는 윤 어게인이 주장해온 트럼프 구원론과도 맞물려 있습니다. 기다리면 트럼프 대통령이 구해줄 거다, 이런 주장이었죠. 법조팀 여도현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당시 안보실 관계자도 진술을 했듯이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전도 아니고 계엄 직후에 메시지를 보내려 했다는 게 눈에 띄는데요. 네, 계엄 선포 다음 날, 그러니까 국회가 해제를 의결하고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한 뒤에 보내려고 했습니다. 당시 안보실 관계자도 계엄 전도 아닌 해제 뒤에 이런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려고 했던 게 황당했다라고 진술을 했는데요. 그때의 상황을 짚어보면 계엄 실패로 윤 전 대통령 앞엔 큰 후폭풍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일주일도 안 돼서 내란 수사 시작됐고요. 국회는 같은 달 윤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가결했습니다. 큰 위기가 이렇게 당연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통해서 윤 전 대통령이 당시 트럼프 당선인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철학을 지지한다. 자유민주주의 신념과 기독교적 가치관에 입각해서 대한민국 운영하도록 노력한다라는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 맞춤형 메시지입니다. 네, 이런 트럼프 대통령 맞춤형 메시지가 안보실 관계자 진술에 따르면 결국에는 시작점이 윤 전 대통령이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윤어게인 세력도 같은 주장을 해왔던 거네요.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을 보면요. 2024년 12월부터 다음해 1월까지 윤 전 대통령 관저 앞에 모였던 지지자들의 모습입니다. 보시면 미국 국기 보이고요. 탄핵 반대, 이재명 구속, 스탑 더 스틸이란 팻말 들고 있습니다. 스탑 더 스틸이라는 문구가요. 트럼프 대통령이 2020년 재선에 실패했을 때 부정선거 멈추라면서 처음 썼고 이후에 지지자들이 불복 시위에서도 외쳤습니다. 이른바 윤어게인에 앞장섰고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옥중 편지도 받았던 전한길 씨는 공개적으로 계속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는데 이건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옥에 갇힌 윤석열 대통령 꼭 면회 주실 부탁드립니다. 네, 계엄 직후 윤 전 대통령의 트럼프 대통령을 향한 메시지, 그 뒤에 윤어게인 세력의 목소리가 지금 같은 맥락에 있는 셈입니다. 네, 그런데 앞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이 외신의 계엄을 정당화하는 허위 공보, 이런 혐의는 무죄가 났습니다. 이번 종합특검 수사는 당시 내용과 어떤 점에서 다를까요? 네, 윤 전 대통령 재판에선 외신에 대한 허위 공보만 다뤄졌지 이 안보실을 동원해서 미국 트럼프 당선인 그리고 우방국에 외교 메시지 전달하려고 했던 건 빠졌습니다. 언론에 참고 자료 보내는 거랑 대통령실이 해당 국가에 외교 메시지를 직접 보낸 건 큰 차이가 있습니다. 종합특검도 공무원들을 통해서 위법적인 계엄이 정당했다라는 외교 메시지를 보내려고 했던 건 직권남용에 더해서 내란 가담 행위에도 해당한다라고도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앞으로의 수사는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네, 김태효 전 안보실 차장은 조만간 피의자 신분으로 종합특검의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최근 종합특검에 소환됐던 당시 안보실 관계자는 김 전 차장이 대통령의 지시라면서 메시지를 불러줬다라고 진술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지시가 김 전 차장의 입을 통해서 전달됐을 가능성이 큰 건데요. 특검은 윤 전 대통령과 신원식 전 안보실장 그리고 김 전 차장이 순차적으로 공모한 거로 의심하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도현 기자였습니다. 지금부터 두 건의 단독 보도를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종합특검이 윤석열 정부 안보 실세로 꼽히는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혐의는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입니다. 계엄 선포 직후 공무원들을 동원해 미국 등 우방국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려 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먼저 윤정주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김태효 전 차장은 윤석열 정부 내내 국가안보실 1차장을 역임하며 안보 실세로 통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필립 골드버그 당시 주한미국 대사와 통화에서 계엄이 불가피했다고 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부인했습니다. 경위를 물어왔길래 저도 담화문 중계방송을 본 거 이외에는 정보가 없어서 같이 상황을 지켜보자고 했고 그리고 끊었습니다. 그런데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이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김 전 차장의 자택과 대학연구실을 어제 압수수색했습니다. 특검은 영장에 김 전 차장이 신원식 당시 안보실장과 함께 비상계엄 선포 직후 밤 11시쯤부터 안보실과 외교부 공무원을 동원해 우방국의 계엄을 정당화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달하려 했다고 적시했습니다. 당시 메시지엔 이번 조치는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것이라며 국회가 탄핵소추, 예산삭감 등으로 행정부를 마비시켰다는 주장이 담겼습니다. 헌법 테두리 내에서 정치적 시위를 한 것이란 주장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현재 탄핵심판과 형사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줄곧 주장해온 논리 그대로였습니다.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특검은 김 전 차장과 신 전 실장이 비상계엄을 지속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보고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도 두 사람과 공모해 공무원들을 통해 메시지를 전달하려 한 것으로 보고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윤석열 안보실세 김태효 전 1차장에 대해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라는 소식 들어와 있고요. 아시는 것처럼 골드버그 대사한테 반국가 세력 척결해야 된다라는 전화를 직접 돌린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2차 종합특검팀이 어제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의 자택 해화동에 위치한 본인의 교수 연구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걸로 확인이 됐다라는 보도가 들어와 있습니다.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게 바로 김태효 부분이었어요. 네. 예. 김태효 예. 무인기 관련해가지고도 많은 역할을 했죠. 네. 김태효 1차장이 무인기 관련해서도 많은 의혹이 있습니까? 직접 보고를 받았습니다. 네, 정보사 출신 HID 요원한테 직접 보고를 많이 받았습니다. 언제부터요? 2024년 초부터 알고 있습니다. 2024년 초부터 이제 그때부터 무인기 작전을 준비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북한으로 무인기를 네네. 보낼 작전을 네네. 준비하고 있었고 그러면 헤드쿼터가 김태효였습니까? 안보실에? 그러니까 이게 공작은 네. 때, 장소, 시기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떨 때 이 공작을 실행해야 어느 장소에 그 사람들을 보내거나 무언가를 보내고 누구를 타깃으로 설정해서 가장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가를 정할 수가 있어요. 근데 모든 정보기관의 이런 공작은 대외적인 여건이 좀 맞아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런 중국 쪽이나 이런 대외적인 여건을 가장 잘 판단하고 파악하는 사람이 김태호입니다. 그럼 정보사 출신이든 국정원 출신이든 어떤 이런 공작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한테 보고서를 받고 나서 이건 이때 했으면 좋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대통령한테 보고할 수 있는 사람은 김태호밖에 없죠. 그래서 실제로 정보사 출신 HID 요원한테 그 안보실 2차장 산하 정보현안 대응팀이라고 있잖아요. 네네. 그분에게 여러 차례 이렇게 보고를 받은 적이 있고 그 중에는 평양작전도 껴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태효 1차장이 평양에 그 무인기 보내는 작전에도 포함이 보고를 받았다. 그래서 지금 압수수색 영장에는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가 적혀 있다라고 합니다. 계엄 직후에 골드버그 대사하고 통화하면서 이번 계엄은 불가피했다라고 주장하면서 반국가 세력 반드시 척결해야 된다. 그러니까 평범한 시민들, 박형관 기자나 오혁진 기자나 저 같은 사람들이 반국가 단체 수준에 준하는 건가라는 생각까지 들기도 하는데 너무 이게 허망하고 황당무계한 소리를 하고 있어서 이 사건에 대해서도 어떻게 수사가 진행되는지 저희가 들어오는 대로 추가로 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골드버그는 저 얘기 들으면서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전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요. 골드버그 대사가 제일 황당했을 것 같아요. 대사한테는 그래도 뭔가 내심을 전달하면서 네. 이만저만 하니까 너는 이해해라 네. 이런 정도 얘기를 하든지 예. 그 좋은 행위든 나쁜 행위든 네네. 그것과 떠나서 그걸 별개로 근데 골드버그 대사한테도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계엄을 했다라고 말하는 게 이게 상식적인가 싶네요, 진짜. 그렇군요. 왜 안 나오나 했다. 김태효는 진작 수사했어야 했네요. 선임님께서 의견 달아주셨습니다. 진짜 왜 이제야 나오나 그 이름 김태효. 예, 이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1차 특검팀에서 반드시 수사를 했어야 됐던 중요한 핵심 포인트 중에 한 대목이었는데 네, 안 됐어요. 그렇죠. 이 조사가 안 됐던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상하다 했는데 역시 2차 특검팀에서 수사를 시작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태효 전 안보실 1차장 관련 뉴스가 나왔는데 너무 웃겨가지고요. 계속해서 어떤 수사선상에서 빠져나와 있었던 사람. 그리고 12월 3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알리바이가 있는 두 사람 중에 한 명. 그날 정확하게 알리바이가 있는 게 김건희, 김태효 딱 두 명이었거든요. 그래서 계속 빠져다니고 있었는데 지금 언제부턴가 이제 소환도 되고 조사도 받는다는 뉴스가 나왔었잖아요. 근데 조사받으러 가서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윤석열이 미친 줄 알았다. 제대로 파악했네. 이거는 본인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변호사가 이건 설명을 좀 해주세요. 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걸까요? 이게 본인은 거기에 따르지 않았다, 동조하지 않았다라는 그것을 남기기 위해 저런 진술을 한 거고 사실 뭐 정치적 의도나 신념이 없다면 그 피고인 한 명으로서는 가장 현명한 선택 중 하나죠. 보세요. 지금 김태효 1차장이 받는 그 수사 내용은 뭐냐면 계엄이 시작이 되었고 이 계엄이 정당하다는 것을 해외에 알리는 작업. 거기에 개입했다라는 부분 그렇죠. 아닙니까? 지시를 했다는 내용인데 근데 그거를 대통령한테 당시 윤석열로부터 지시를 받을 때 윤석열이 미친 줄 알았다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그럼 대통령한테 직접 가서 당신 미쳤어? 이렇게 얘기했으면 그 말이 신빙성이 있지. 그 네. 말 안 하고 꾹 참고 다 협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로 빠져나가려고 할 것 같아요. 나는 그거에 동의하지도 않았고 실무진들이 알아서 했다. 나의 관여를 최대한 줄이는 방어 방법이고 만약에 그게 가담이라고 치더라도 나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형량을 줄여주세요라는 건데 그러니까 이 사람의 옳고 그름 이런 걸 떠나서 변론 전략상으로는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수를 선택한 거고 아마 그 이제 신념을 지켰던 사람들과는 좀 다른
어떻게 보면 조금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국정원의 이 블랙리스트가 김태효와 연결된 정황이 처음 확인이 됐다는 겁니다. 김태효를 여태까지도 한 번도 구속을 못했는데 내란 특검에서도 그렇고 해병대 특검에서도 그렇고 모든 사건에 김태효가 다 연결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왜 유독 김태효만 이걸 못하냐? 근데 두 가지가 있겠죠. 김태효와 그러니까 김태효를 잡으려고 하면은 무인기 관련해서 더 깊숙이 수사를 했어야 되고, 그리고 지금 이번에 발견된 국정원 안보위의 세력 리스트 이거 관련해서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일단은 지금 뭐 여러 가지 재판들이 속속 진행이 되면서 정리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정리 과정에서 좀 예를 들면 홍장원 차장이나 뭐 조성현 대령 그리고 뭐 다른 분들, 오늘 아침에 뉴스공장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노상화 폭탄 조끼 제보자 김현석 씨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지금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일단 이 특검이 의심하고 있는 홍장원의 8개 혐의가 이렇게 지금 보시면 쭉 나와요. 도대체 뭘로 수사받는 거야 했는데 의심하고 있는 혐의는 굉장히 많습니다. 8개예요. 8개인데 제가 봤을 때 여기서 가장 특이한 게, 나머지는 사실은 뭐 을지 연습, 뭐 방첩사 컨택트 뭐 이런 것들은 사실 크게 의미가 없어 보이거든요. 의미가 없어 보이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이 주한 CIA 등의 계엄 정당성을 뭐 설명하라는 지시를 했다. 이것도 이제 아닌 걸로. 이거는 왜 아니냐면 담당 국장이 조태용한테 직접 지시를 받았고 CIA 만나기 전에 홍장원 차장이 자기 직속 상관이니까 잠깐 이렇게 하겠다고 얘기는 했는데 듣는 둥 마는 둥 했다, 이런 진술이 특검에서 있었더라고요. 이것도 안 될 것 같고, 무슨 가짜뉴스 허위정보 모니터링 지시를 했다, 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여기에 나온 것들은 글쎄요, 입증이 안 됩니다. 입증이. 그러니까 주요 증언만 있지 지금 물증이 없는 것 같고, 제가 가장 주목했던 것은 이겁니다. 가장 주목했던 게 이른바 현안 TF 구성 지시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안보위의 세력, 안보위의 세력을 국정원, 홍 차장은 1차장인데 2차장 산하에서 했었다. 그런데 이게 되게 큰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거에 대해서 지금 국정원이 제대로 파악을 못한 것 같습니다. 계엄 당일에 뭐 갑자기 만들어진 게 아니고 이거는 2024년 초부터 윤석열 정권 내내 그냥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있었는데 이게 처음 드러났는데 중요한 것은 이게 김태효에게 보고가 됐다는 겁니다. 저는 이거를 반국가 세력 블랙리스트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혁진 기자가 지금 기사를 썼어요. 오혁진 기자가 기사를 썼는데 보시면 저는 반국가 세력 블랙리스트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안보위의 세력, 이렇게 하면 뭔가 국정원이 정당한 일을 한 것 같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전혀 정당한 일을 한 것 같지가 않다. 그냥 사찰 리스트를 만들었다 라는 거고요. 근데 그러면 어떻게 됐냐라고 보면 현안 TF라는 곳에서 작성을 해가지고 국정원 2차장 산하 블랙리스트 작성해서 김태효에게 최종 보고가 됐다. 이게 지금 특검에서 잡은 정황이에요. 정황. 근데 이게 사실이면 굉장히 큰 문제가 될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적어도 기간이 2023년 11월이에요. 언제입니까? 이게 딱 시기가 일치하잖아요. 2023년 11월경에 윤석열이가 사령관 3명을 바꿔버리죠. 곽종군, 여인영, 이진우, 수방사, 특전사 다 바꿔버려요. 방첩사까지. 왜? 이때부터 이제 내란을 실행하려고 전격적으로 착수를 한 거죠. 착수를 했는데 안보조사국 산하의 국정원도 그때 같이 움직인 정황이 지금 나온 거거든요. 안보조사국은 이제 2차장 산하에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홍 차장의 선배인 차장이 있었다고 하던데 거기에 현안 TF라는 이름을 설치를 했고, 근데 이때 문제는 뭐냐면 이 현안 TF를 운영했던 담당 책임관이 특검에 가가지고 그때는 이 현안 TF가 만들어진 게 홍장원 차장이 원장이 없어갖고 원장의 직무 대리를 하고 있었는데 이 현안 TF를 만들라고 한 게 홍장원 직무 대리였습니다. 이렇게 진술을 했대요. 근데 아마 이분은 지금 조태용 라인으로 분류가 되는 분이라 이 사람이 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이게 뭐 범죄가 입증되는 건 아니죠. 아주 뭐 3명 이상의 복수의 진술이 있다든지 여러 가지 조금 더 확인이 이 부분은 필요해 보이고, 그리고 나서 이 현안 TF에서 뭘 했냐면 안보위의 세력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 사실상 윤석열이 맨날 떠들었던 단어가 뭡니까? 종북 좌파 반국가 세력이었죠. 저도 반국가 세력, 저도 윤석열 정권 때 저같이
정권을 비판하는 언론을 반국가 세력이라고 낙인을 찍고 저희를 압수수색하고 이제 감옥에 넣으려고 하다가 뭐 불행인지 다행인지 제가 구속은 안 됐잖아요. 근데 이런 리스트를 국정원에서 만들었다. 근데 이게 예를 들면 뭐 간첩 활동을 하거나 이런 사람들에 대한 리스트는 상관이 없는데 이번에 이제 특검에서 확인한 것은 최재형 목사나 이런 소위 말하는 김건희나 윤석열에게 위협이 되는 사람들을 만들고 관리한 정황이 지금 확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최종 보고를 누구한테 했냐 이게 중요하죠 지금.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특검이 수사를 한 걸 보면 이건 참 잘했어요. 최종 보고를 김태효에게 했다. 이 얘기를 또 누가 했냐? 여기 지금 말은 이 현안 TF의 실무팀장이 이렇게 해서 최종 보고를 김태효에게 했습니다. 저희가 자료도 줬다는 거죠. 근데 이게 2024년 11월부터 아주 오랫동안 이루어졌다. 보고를 했다.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근데 김태효가 오늘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데 지금 아마 실질심사 내용 혐의에는 이게 빠진 것 같아요. 왜 빠졌을까요? 제가 볼 때는 가장 여기서 큰 문제는 이게 사건이 되려면 이게 블랙리스트가 있어야 돼요. 명단이. 근데 이거를 확보 못한 것 같습니다. 특검이. 이게 있어야 얘기가 되는 건데 이걸 확보를 못했다는 것은 국정원 내부에서 정권이 바뀌기 전에 이걸 삭제 폐기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국정원 자료는 지우고 싶어도 함부로 못 지우고 지웠다 하더라도 누가 언제 지웠는지를 알 수 있어요. 이 블랙리스트 이거를 확보하는 게 시급하고 지금 정권 바뀌었잖아요. 이종석 국정원장. 작년에 이거 관련해서 이종석 원장 정권 바뀌고 나서 감찰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결과가 지금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알려지질 않고 있어요. 그리고 그 감찰을 제대로 못한 것 같습니다. 이거 찾아야 돼요. 이 블랙리스트 안보 위해 세력, 반국가 세력 리스트를 찾아야 이게 사건이 지금 최종 결과 보고를 받은 게 김태효이기 때문에 김태효는 누구한테 보고했을까요? 김태효는 윤석열한테 했겠죠. 그래서 윤석열이가 계엄 당일에 여인영이 홍장원에게 전화해서 체포 명단을 불러준 게 우연히 나온 게 아니에요. 평소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놓고 거기서 엑기스만 1차로 제일 빨리 1차 체포 명단이겠죠. 2차, 3차, 4차 다 있었고 평소에 국정원이 이런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거 되게 심각한 일인데 우리는 다 국정원에서 이제 민간인 사찰 못해 이런 줄 알았는데 윤석열과 김건희를 위해서 국정원은 이런 일을 하고 있었다라는 정황이 이번에 확인이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블랙리스트 포함. 근데 이분들 보세요. 최재형 목사나 김민웅 대표, 촛불행동 대표, 양경수 위원장, 민주노총 위원장. 이분들이 간첩입니까? 그리고 대진연이라고 아시죠? 대진연. 대학생 진보연합. 지금 올림픽공원에 가면은 학생들, 젊은 사람들한테 그런다는 거 아닙니까? 이 부정선거 세력들이. 너 대진연 아니야? 너 간첩으로 들어온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잖아요. 국정원에서 왜 여기를 조사하고 관리를 했던 건지 반드시 여기서 민간인 사찰 이 부분 이거는 내란 종식과 별개로 지금 내란과 김태효와 또 연결이 돼 있잖아요. 이 부분은 반드시 좀 확인을 해봐야겠다라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오늘 김태효가 만약 구속이 안 되면 이제 어려워요. 예, 수사를 더 지속하기가 사실상 어렵다라는 거.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김태효 이것까지 다 연결되는데 계속 빠져나가고 내란도 지금 청산이 안 되는데 이쪽에는 지금 접근조차도 못 하는데 이 무인기 사건이 단초를 제공할 수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무인기 사건은 윤석열 일반 이적지 물론 이제 연결이 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무인기 말고 정권 바뀌고 나서 민간인들이 보냈다는 그 무인기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 배후에 봤더니 정보사도 들어가 있고 김태효 이야기도 나오고 지금 복잡합니다. 그다음에 항명죄도 들어가 있습니다. 문상 그쪽도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문상 뭐죠? 저 문상 누구요? 그 얼마 문상호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문상호. 저 그쪽에 합리적 의심을 하여튼 다 지금 복잡한데 우리 의원실에서 이거를 다 그림으로 표시해서 가능한 쉽게 설명드리도록 좋습니다. 그러면 그 얘기에 앞서서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맞습니다. 이거는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국무회의에서 또 한 번 짚었습니다. 그 영상을 같이 보고 오겠습니다. 민간인들이 북측에 무인기를 보내가지고 무슨 정보 수집 활동을 한다고 하는 거는 도대체 이런 민간인들이 이런 상상을 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물론 수사를 계속 해봐야 되겠지만 거기에 국가기관이 연관되어 있다는 설도 있어요. 개인이 지멋대로 상대 국가한테 전쟁 개시 행위를 하면
처벌하는 그런 법조문이 있어요. 북한 지역의 총선과 똑같잖아요.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지금 이런 최첨단 과학기술 또는 국방 역량이 발전한 상태에서도 무인기가 몇 번씩 왔다 갔다 넘어가는 걸 체크를 못합니까? 예. 저기에다가 국방부하고 정보사가 생각보다 안 움직이는 것도 지금 대통령이 저기 화나게 한 겁니다. 지금 이 정부에서 이 정부에서도 별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확실하게 협조를 안 한다는 느낌을 받고 그 얘기를 제가 듣고 있습니다. 네. 4번 한번 띄워주세요. 그게 문제야. 예. 자, 저는 제2의 노상원이라고 보는데요. 자, 놈을 해가지고 만든 놈, 그 다음에 편든 놈, 그리고 날린 놈이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이 그 회사를 만듭니다. 그 에스텔 엔지니어링이라는 걸 만든 사람입니다. 네. 보시면 무인기 본체 구입해가지고 만든 사람이 장모 씨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게 날린 놈은 오모 씨입니다. 네. 이 두 사람은 대학교 선후배사예요. 이거 다 알려진 사실이고요. 네. 보도까지 됐습니다. 편든 놈은 이거는 무인기를 날려야 되는 것은 당연한 자유라고 옆에서 편든 놈입니다. 이 세 사람이 그 에스텔 엔지니어링에 같이 있고요. 자, 특히 O가 지금 보면 온 곳을 지금 다 쑤셔대는데요. 이 사람이 보수 성향의 청년 단체 회장 출신이고요. 맞아. 그다음에 쭉 보시면 거기고 정보사령부와 지원을 받아서 1,300만 원에 달하는 돈을 받았는데요. 예. 이거는 세 발의 피다. 제가 확인한 거 지금 처음 말씀드리는데 지난번 작년에 국감에서 제가 했던 자료 통일부를 막 다그쳤을 때 보조금을 줬던 수상한 단체 이 단체가 포함되어 있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발견했는데 보시면 뭐라고요? 방금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예, 7번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네. 윤 정부 때 통일부 보조금을 수령했던 이상한 단체들을 나열하고 제가 이 단체들 뭐냐? 윤석열 정부 때 통일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은 미상의 단체들이 있다. 그 중에 하나를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도 다시 보니까 여기에 보십시오. 확대해 놓은 거 한번 보십시오. 에스텔 엔지니어링. 여기에 들어가 있었어요. 네. 이걸 지금 오늘 아침에 본 겁니다. 제가 문제 삼았던 단체요. 이 엄청난 발견이네. 엄청난 발견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다 연결돼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다 거야. 연결됩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놈 뒤에 또 다른 놈이 또 있습니다. 자 보시면 놈 뒤에 또 다른 놈 시킨 놈이 있습니다. 시킨 놈. 예, 보시면 자 우리가 그때 의심했잖아요. 그날에 내란의 날에 요 자료 없습니까? 놈 뒤에 또 다른 놈 시킨 놈 김태효라고 돼 있는 네, 거. 5번입니다. 5번이라고 합니다. 5번 계속 돌려봐 그냥. 5번 나올 때까지 돌려. 왜 없죠? 이제 계속 말고. 돌려 이거는 뭐. 김태효 나온 거. 김태효. 놈 뒤에 또 다른 놈. 시킨 놈 김태효 사진 있는 것 있죠? 예. 9번이네. 요거 9번인데. 아이고 참 그 의원님도 참 김태효 감쌉니까? 차례 들어보는데 섞어놓고 뭐. 예, 알겠습니다. 근데 자, 이 사람이 뒷배일 가능성이 매우 많은 게 지금 이게 헷갈리는 이유가 신문사들도 제가 다 보니까 헷갈리는 게 여기 등장하는 O 씨가 3명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 보면 그 중에 사실 이거를 보도했던 1호 시사 기자도 해필 오십니다. 그래서 O 씨가 등장하는 게 4명인데요. 오혁진이. 예. 아까 말은 날린 놈도 오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 연결고리가 된 그래서 제가 연결한 놈이라고 해놨어요. 연결한 놈이 오중령이고요. HID 출신. 그리고 오대령도 있습니다. 오대령도 있고. 왼쪽에 보시면요. 그래서 여기서 정보사를 통해 가지고 또 이 김태효한테 보고를 하고요. 여기 이제 어제 저희가 다룬 내용이 들어가 있네. 예, 그렇습니다. 오대령이 그 날린 놈 오모 씨로부터 북한 촬영 영상 10기가 이상 제공받음. 어제 저희가 다룬 내용이 여기 딱 들어가 있네요. 근데 지금 오중령을 얘기를 하지 않는데 이 사람이 더 큽니다. 이 사람이 자, 몇 번을 보시면 나오냐면요. 번호 정확하게 하세요. 6번을 보십시오. 6번이라고 합니다. 이 맞아요? 예, 6번입니다. 보시면 오중령이 국정원장 비서실에 근무한 사람입니다. 비서실. 조태용이 저는 비서실도 관련 있다고 봅니다. 이 사람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 1차장실로 갑니다. 안보실 1차장? 날짜를 보십시오. 2022년 8월에서 2023년 3월에 1차장실로 가서 김태효 밑에 갑니다. 야, 너무 이상한 게 그러니까 조태용이 밑에 있다가 김태효 밑으로 이동한다. 근데 이 사람은 중령이고 이쪽인데 김태효는 외교 비서관입니다. 그러니까 외교를 담당하는 1차장입니다. 그런데 2차장으로 가야 맞습니다. 그렇지. 2차장이 국방입니다. 그렇지. 근데 이 밑으로 갑니다. 그리고 3개월에 보십시오. 김태효를 어디로 데려갑니까? 속초 HID. HID 방문합니다.
이때 윤석열 방문 계획까지 된 거예요. 야, 이게 되게 중요하다. 이게 중요하네. 그다음에 9월에 보십시오. 드론 사령부를 창설합니다. 창설해. 같은 날 에스텔 엔지니어링이 등기를 올립니다. 아, 그때 등기 올려? 네,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이거 제일 중요하네. 머리는 어디가? 그리고 2024년에 여기 인터넷 언론사 2개, NK 모니터링하고 글로벌 인사이트 2곳을 정보사에서 중량한테 돈을 받아가지고 설립합니다. 아, 정보사에서 지원금 받은 건 확인됐어요? 예, 그건 1,300만 원. 그건 확인이 됐고. 아, 근데 인터넷 언론사에 그때 이제 이 돈을 써가지고 등록한 거예요? 그렇죠. 돈 받아서. 돈 받았어. 정보사 돈 받아가지고 네. 허위 언론, 유령 언론사를 만들어서 여기서 아까 편든 놈도 칼럼을 쓴 겁니다. 윤석열 정부의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구속 갈림길에 놓였습니다. 권창영 종합특검은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서울지방법원에서 10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진행됐습니다. 김 전 차장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미국 등 주요 우방국에 전달했다는 혐의를 받습니다. 계엄은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것, 헌법 테두리 내에서의 정치적 시위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특검은 대법원이 정부 입장문 발표를 유죄로 판단한 만큼 김 전 차장의 위법성도 인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북갑의 김영배입니다. 외교부 장관님. 네.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그러니까 12월 3일 이후 4일, 5일, 6일 외신 기자단이나 외교부 출입 기자단에게 보도자료 배포하신 거나 PG, 프레스 가이던스죠? 배포하신 게 있습니까? 제가 상세한 거 혹시 대변인이 있으면 대변인이 겪어야겠습니다. 장관이 직접 지시한 게 없으시다는 말씀이죠? 네. 미국하고 직접 통화를 처음 한 게 5일이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그전에는 당연히 통화가 아니고 골보 대사를 만났고요. 예. 6일 날 아침에 블링컨 장관. 5일이고요. 자, 그러면은 이차관 어디 계시죠? 이차관이 보도자료나 PG 내라고 지시하셨나요? 아닙니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뭐에 관한 PG인지를. 그러니까 보도자료나 PG 낸 게 있냐고요. 내라고 지시한 게 있느냐 이 말이에요. 차관. 없죠? 유창호 부대변인 앞으로 좀 나와주세요. 시간 좀 잡아주세요. 예, 유창호 외교부 부대변인 맞으시죠? 맞습니다. 예. 외교부 부대변인 오시기 전에 어디 계셨어요? 직책이? 바로 직전에는 외교부 본부에서 그 전에요? 그 전에는 대통령실에서 미래정책비서관실인가요? 네, 맞습니다. 행정관으로 계셨던 모양이죠? 맞습니다. 유창호 부대변인이 외신 기자들한테 자료 보낸 게 있으십니까? 문답지 같은 형식으로? 정식으로 보낸 적은 없고요. 그럼 정식 아니고 보냈습니까? 네, 개인적으로 보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 자료를 누가 작성했습니까? 대통령실에서 작성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어디로부터 자료를 받았습니까? 외신 비서관실? 비서관실에서 받았습니다. 행정관입니까? 비서관입니까? 이 자리에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 중에 저런 내용 있죠? 이번 비상계엄은 헌법주의자이자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누구보다 숭배하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내린 결단이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맞는 모양이죠? 자,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거기에 보면 헌정 질서 파괴라는 지적이 나온다라는 질문을 해놓고 뭐라고 했어요? 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지 않았다 등등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대통령의 입장을 그대로 쓴 거죠. 다음 페이지. 야당과 타협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했더니 민주당의 입법 폭주를 통한 국정농단의 도가 지나치다. 45년 동안 이런 야당은 없었다. 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맞죠? 그런 내용이 포함된 건 맞습니다. 이거를 누구의 지시를 받고 보냈습니까? 지시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은 대통령실로부터 그런 자료를 받은 사람이 지금 유창호 대변인, 부대변인 말고 또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그거를 지시를 안 받아도 그렇게 자료를 받아서 배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왜 하신 거죠? 이에 대한 기자들의 질의가 있었고 그거에 대한 의문에 제가 자료를 받게 됐고 이 배포한 시점이 언제입니까?
배포한 시점이 언제예요? 배포는 아니고요. 전달 일부 제가 아는 개인적으로 아는. 그러니까 언제냐고요? 12월 5일입니다. 5일 몇 시요? 몇 시입니까? 오후 정도 되는. 오후에 온 국민이 12월 4일 아침 새벽에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해제 발표하는 걸 보고 그때로부터 무려 30시간 가까이 지난 시점, 그 시점에 지금 이걸 배포한 거거든요. 장관님, 이 지금 그 부대변인이 보낸 자료의 내용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뭐 알지도 못하고 동의하지. 외교부의 공식 입장입니까? 아닙니다. 외교부 차관, 여기에 동의합니까? 자, 장관님, 이걸 어떻게 조치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또 다른 쿠데타 아닙니까? 쿠데타에 동조하는, 그러니까 이게 내란죄에 동조하는 행위거든요.